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은 평소보다 항공료를 더 많이 급유한 뒤 이륙하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공항에서 연료를 최대한 채우는 이른바 탱커링 전략입니다. 항공업계는 중단거리 노선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합니다.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싱가포르 등 현지 공항보다 인천에서 연료를 넣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변수는 무게인데요. 항공기가 무거워질수록 착륙 시 하중이 커지고 부드러운 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항공사 현직 기장은 실제로 연료를 가득 채우면 착륙을 시도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연료를 많이 실으면 그만큼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지만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는 부담이 뒤따르는 셈인데요. 국제유가 $100 시대, 항공사들의 생존 전략의 연료 탑재 방식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지평 확대를 위한 새 발걸음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민생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면 정부는 국고사업으로 눈을 넓힌 건데요. 국고사업에 디지털 화폐가 쓰이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첫 시범 타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최대 출력 30에서 50kW이며 300억 원인 중속 충전시설이 대상인데요. 6월까지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이를 충전기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금을 납부하거나 한전시설 부담금을 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사용처와 결제 가능 조건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부여할 수 있는데요. 지급과 결제, 정산이 통합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급 과정 관리도 수월하고 수수료도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국고금 사용과 부정수급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디지털 화폐 활용 확대를 위해선 결제 창구를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사업 성과평가 등을 거쳐 관서 운영비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예금 토큰 활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제도.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현장 혼선과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안면 인증 실패 시 신분증 확인이나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을 함께 적용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면인증 기술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기존 방식으로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안면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 개통 비중이 높은 알뜰폰 사업자는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원 안내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인증을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이용자가 가입을 포기한 채 그대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이용 편의성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기술 안정성과 이용자 불편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맹비는 절반으로, 매장 크기는 콤팩트하게. 요즘 외식업 창업 시장의 키워드는 비용 효율화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부담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불황형 창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뿐 아니라 인건비 부담을 줄인 무인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속되는 불황 속 효율과 내실을 택한
실속형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